계속 이 이중창으로부터 이어지는 드라마의 전개, 마지막 종결까지 극의 흐름을, 극적 흐름을 계속 쫓아가면서 주인공들의 감정에 감정을 이입해야 이 작품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베르디의 음악의 힘, 참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반드시 전곡 감상을 꼭 해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네. 예, 이제 3막으로 넘어가면 밤입니다. 네. 나일 강변의 밤입니다. 어두운 밤 속에 나일 강변의 갈대밭 사이에 아이다가 홀로 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2막의 끝에서 이 라다메스와 암네리스 공주의 결혼이 선포되면서 이제 라다메스는 아이다를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니까 밤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야음을 틈타 갈대숲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아직 라다메스는 도착하지 않았고 혼자 이 흘러가는 나일강을 보면서 이 아이다는 아리아를 부르죠. 오 나의 버려진 조국이여. 이 조국에 대한 어떤 걱정, 그렇지만 사랑을 또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갈대숲 뒤에서 스스슥 하면서 웬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아이다의 아버지인 거죠. 사실 2막의 끝에서는 아이다의 아버지라고는 밝혔지만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이게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알고 봤더니 에티오피아의 왕인 아모나스로 왕이었던 거죠. 네. 바리톤 배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막에서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 아모나스로 왕은 죽었고 나는 아이다의 아버지요,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왕이었고 이 아이다는 알고 봤더니 에티오피아의 공주였던 거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모나스로 왕이 넌지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오늘 라다메스하고 지금 만나기로 돼 있지. 그러니까 그렇다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네가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조국을 위해 라다메스가 이제 최후의 특공대들이 우리 에티오피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진격을 하게 될 텐데, 조만간에 진격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그 진격 루트를 알면은 우리의 남은 군사들이 싸움 준비를 하고 그 진격 루트에 가서 매복해 있다가 공격을 해서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진격 루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군사 기밀이니까 네. 라다메스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오늘 라다메스에게 네가 마치 스파이 마타하리처럼 물어봐라 라고 하니까 아이다는 펄쩍 뛰죠. 저는 사랑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모나스로는 추상 같은 막 분노를 보이면서, 그때 이제 오케스트라도 막 끌어오릅니다. 이 아모나스로의 분노를 도우면서, 그렇다면은 너는 곧 우리 에티오피아 조국의 도시들이 모두 불바다가 되고 모든 동족들이 희생되는 피바다를 보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속에 한 유령이 떠올라서 너에게 와서 너를 괴롭힐 텐데, 너 때문에 조국이 멸망했다 라고 매일 밤 악몽을 꾸도록 유령이 나타날 텐데, 그건 아마 죽은 네 어머니일 거다 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너는 이제 내 딸도 아니다. 너는 단지 파라오의 노예일 따름이다. 막 폭발적으로 오케스트라하고 이 바리톤이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내뿜으니까 아이다는 거기에 굴복해서 결국은 알겠습니다. 조국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납니다. 요게 바로 또 아버지와 딸의 이중창이죠. 네. 베르디 오페라를 보시면 이 부자 간 또는 부녀 간의 이중창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모 자식 간의 이중창 중에서도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비정한 이중창입니다. 네. 조국을 위해 부모 자식 관계도 이렇게 좀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아주 참 명이중창이 펼쳐지는데요. 그러고 나면 이 아모나스로는 다시 갈대숲 속으로 몸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라다메스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막 애틋하게 사랑의 이중창을 부르는데, 아이다는 라다메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 죄 많은 이집트라는 땅을 떠납시다. 멀리 떠나서 여기서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지 네. 않느냐. 떠나자 라고 얘기하니까 라다메스는 아이다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래도 이 조국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도 또 조국과 사랑 사이의 갈등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라다메스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좋소, 모든 걸 버리고 떠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중창의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아이다가 물어보죠. 근데 군사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으니
그 눈을 피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러니까 거기서 라다메스가 실언을 하고 맙니다. 우리 군사들이 에티오피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사이에 수단 지역, 오늘날의 수단 지역에 있는 이 레골레디 나파타 계곡에 지금 군사들이 진격을 할 거니까 거기만 피해서 가면 된다. 얘기를 하니까 뒤쪽에 갈대숲에 있던 아모나스로가 옳거니 하면서 나파타 계곡으로 우리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보내면 되겠구만. 이러니까 라다메스는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러니까 방금 장면에서도 사랑이지만 참 뭐랄까 갈등의 이중창이 네. 펼쳐지고, 그래서 아까 아버지와 딸의 이중창에 이어서 연인의 이중창, 그러니까 이 삼막은 이중창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아모나스로가 나와서 내가 사실 아모나스로 왕이요. 라다메스는 또 한 번 놀라죠. 우리 에티오피아 군대가 나파타 계곡에서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킬 테니까 당신은 이제 에티오피아로 투항하시오. 우리하고 같이 가서 에티오피아로 귀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라다메스는 엄청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완전 군사 기밀을 누설한 셈이죠. 네. 근데 요때 신전 뒤에서 쓱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암네리스 공주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미 암네리스는 항상 그 아이다에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낌새를 차리고는 거기에 이미 매복을 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면서 나오면서 숨어있던 군인들을 향해서 저놈들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 이러니까 이 아모나스로와 아이다는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가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참 이 라다메스가 군인다운 모습을 보이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허리춤에 찼던 칼을 이렇게 던져서 나는 무장하지 않았다는 걸 가르쳐 주면서 나를 체포하시오. 그러니까 아주 그 군인다운 모습을 이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누설을 하긴 했지만 군인답게 체포당하는 모습으로서 3막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4막으로 넘어가면 사막의 첫 장면은 감옥입니다. 이미 라다메스는 군사 기밀을 누설한 죄로 감옥에 갇혀 있죠. 이대로라면 사형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암네리스 공주가 찾아옵니다. 암네리스 공주는 찾아와서 지금 이제 모든 신관들이 모여서 당신을 재판하고 당신을 처형을 결정할 건데 목숨을 살기 위해서는 나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라다메스는 내가 비록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군사 기밀을 누설한 사람이긴 하지만 난 군인이다. 군인답게 명예롭게 죽겠다. 그리고 거기에다 또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암네리스 입장에서는 이 뼈를 때리는 한마디죠. 아이다도 이제 도망가다 죽었을 텐데 아이다도 없는 이 세상에 내가 살아 무엇하나. 이러니까 암네리스는 싶으면서도 얘기를 하죠. 첩보에 의하면 도망가던 중에 아모나스로 왕만 죽고 아이다는 어디론가 도망가서 지금 실종 상태지만 살아는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속도 모르고 또 라다메스는 기뻐합니다. 아이다라도 살았으니 다행이다. 나는 당신의 결혼 받아들이지 않고 기꺼이 죽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이제 평행선만을 달리는 두 사람의 이 암네리스 메조소프라노와 드라마틱 테너 라다메스의 아주 그 치열한 이중창. 네. 정말 또 사막도 이중창으로 시작하는 네. 거죠. 근데 이 이중창이 정말 강렬하고 멋집니다. 한번 나중에 꼭 이 전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라다메스는 끝까지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암네리스와의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정으로 가서 결국 신관들에 의해서 이 사형이 명령이 되는데 이 사형도 끔찍합니다. 돌무덤. 지금 이집트의 카이로 근교에 많은 그 왕가의 계곡 같은 돌무덤에 밀폐돼가지고 거기에서 산채로 생매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무덤 속에 갇혀 그냥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고, 이 오페라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라다메스는 돌무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구석에서 인기척이 나는 거죠. 누구지? 봤더니 아이다가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알고 봤더니 아이다가 도망을 쳐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다가 라다메스가 결국 죽는다는 걸 알고는 돌무덤이 닫히기 전에 미리 돌무덤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살아서 이 삶을, 이 사랑을 이룰 수 없다면 당신과 함께 죽으려고 내가 여기 들어왔어요. 갇힌 돌무덤 속에서 두 사람은 라다메스는 또 군인답게 마지막까지 아이다가 들어왔으니 이 살아야지 이러면서 막 그 돌을 밀쳐보지만 굳건히 닫힌 돌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다가 이제 모든 게 끝났고 우리는 죽음으로써 사랑을 이룰 거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이 현악기의 트레몰로 속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지막 이중창이 펼쳐집니다. 바로 오떼 라디오. 그러니까 이 땅이여 안녕. 이 땅이라는 게 결국 이승이죠. 이승이여 안녕. 우리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저승, 천국으로 우리 가서 사랑을 이루리라. 막 승천하는 것 같이 실제로 선율도 네. 계속 위로 올라가는 상승 선율로 계속되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중창이 펼쳐지는 가운데 참 그 암네리스에게는 잔인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무대 장치를 보면 돌무덤이 이렇게 있고 네. 바깥쪽 공간에 암네리스가 등장해서 푸타신에게 라다메스의 명복을 비는 거죠. 빠체 평화를 주소서. 죽은 사람에게 평화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안에서 두 사람, 이 아이다와 라다메스가 이중창 부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죠. 네. 마지막까지 라다메스의 명복을 비는 삼중창 아닌 삼중창이 펼쳐지면서 오페라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바그너가 만든 트리스탄과 이졸데 네. 같이 사랑으로서 사랑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사랑을 이루리라라는 그 당시 어떤 그 낭만주의 시대의 유행과도 같은 네. 그런 것들이 이 작품에도 마지막에 잘 투영이 돼 있죠. 네. 어쨌든 저는 이 줄거리 보면은 네. 줄거리만으로 전 투란도트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뭔가 그렇죠. 이국적이면서 맞습니다. 예. 진짜 새롭기도 하면서 이제 이탈리아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는 그렇죠. 이게 정말 대단한 작품 같아요. 듣고 보니까 더 와닿긴. 그래서 제가 이 오페라를 해설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이탈리아 오페라의 최종 진화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판왕.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오페라는 이탈리아 오페라적인 요소들을 많이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아, 중창, 그리고 중간에 뭐 스펙타클한 장면도 있고 네. 사막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베르디가 이 작품 이후에 발표한 작품으로는 오텔로와 팔스타프가 있죠. 오텔로는 정말 베르디가 이전에는 전혀 쓰지 않았던 바그너 스타일을 수용한 베르디로서는 굉장히 독특한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팔스타프는 심지어 베르디가 쓰지 않던 희극 오페라죠. 베르디는 이제 처음에 그 인생에서 두 번째 오페라 하루만의 임금님이라는 작품이 코미디였는데 대실패하고 나서 그때 또 베르디가 인생에서 가장 슬픈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뒤에는 나는 코미디에 맞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평생 비극만 썼는데 마지막에 셰익스피어의 희극을 이렇게 오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탈리아 오페라, 가장 이탈리아스러운 오페라로서 이 베르디의 완성작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은 아이다가 최종 진화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라트라비아타 1853년 작품입니다만 1850년대 베르디 중기 3대 명작 리골레토, 일트로바토레, 라트라비아타 이런 세 작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탈리아 오페라의 중간 진화형이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이탈리아 오페라가 그냥 단순히 그 노래자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드라마적인 것들이 많이 삽입이 돼 있어서 굉장히 그 진지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로 진화한 그런 형태인데 그거의 최종 끝판왕이야말로 역시 아이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아이다라는 작품이 항상 우리가 이막의 개선행진곡 빰빰 빠바바빰빰 한 요 장면 때문에 너무 그 장면에 집중하게 되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요즘 이제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이 흥행을 위한 블록버스터와 같은 작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 작품은 절대 그런 블록버스터적인 입장에서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한번 이 작품을 보시면 처음에 1막 전주곡 때도 보시면 가녀린 현악기의 피아니시모로 시작합니다. 아주 사색적이죠. 네. 그리고 이 작품의 마지막 최종 이중창 보시면 정말 두 사람이 너무나도 구슬픈 이중창, 그것도 역시 바이올린이
트레몰로로 도와주면서 아주 피아니시모로 끝이 나게 되죠. 네. 만약에 베르디가 이 작품을 엄청난 블록버스터로 구상을 했다면 첫 장면부터 오케스트라가 그냥 빵빵 때리면서 마지막 장면에도 왜 이탈리아 오페라 많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인공이 막 죽으면 오케스트라가 막 팀파니가 계속 두드리면서 빠밤 하면서 끝나는 그런 코다가 아니라 아주 사색적으로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끝내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작품에서 계속적으로 이중창이 작품을 이끌어간다. 드라마를 이중창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이 작품이 굉장히 진지한 내면을 성찰하는 드라마다. 네. 이 이중창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게 갈등이든 사랑이든 아니면 애증이든 이런 관계가 형성되니까 이중창이라는 것은 부르면서 그 안에서 드라마가 형성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드라마가 형성이 되고 그런 어떤 인간의 내면 갈등 그런 관계에 대한 성찰이 계속된다는 것은 이 오페라가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식의 블록버스터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오페라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이다 이렇게 발췌 음반으로 개선행진곡부터 뭐죠? 옛날에 저도 그랬습니다만 개선행진곡부터 듣게 돼 있는데 이 오페라는 반드시 전곡을 감상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 이중창으로부터 이어지는 드라마의 전개 마지막 종결까지 극의 흐름을 극적 흐름을 계속 쫓아가면서 주인공들의 감정에 몰입해 감정을 이입해야 이 작품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베르디의 음악의 힘 참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반드시 전곡 감상을 꼭 해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네. 이 곡이 사실 이제 크게 시작해서 얘기를 풀어갈 때 조금 줄어들었다가 끝날 때 다시 확 끌어올려서 끝내는 이런 게 그렇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수를 이끌어내기에는 더 좋을 수 그렇죠. 있고 일반적이죠. 그래서. 네, 근데 심포니도 사실 브루크너 곡이라든지 아이다 이런 오페라는 작게 시작해서 그렇죠. 이막에 하이라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줄어드는. 근데 이거는 더 어려운 방식이고 그렇죠. 풀어가기에 더 고수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브루크너 교향곡 말씀 잘하셨는데 네. 상당히 비슷하죠. 네. 이게 그 안에 담겨 있는 음악적인 아이디어와 내용은 엄청나지만 처음에 브루크너는 전부 현악기 트레몰로로 시작했습니까? 그러면서 고요한 가운데 시작되고 마지막에 끝날 때도 계속 뭔가 될 것 같은 이런 계속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탈리아 오페라의 일반적인 부분 하면 빠밤 하고 끝나면 음악이 다 끝나기 전에 청중들이 열광하면서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이탈리아 오페라의 맛이죠. 네. 근데 이 작품은 마지막까지 그 음이 사라지는 부분까지 숨죽이고 들으면서 박수를 선뜻 치지 않고 모든 게 끝난 뒤에 정적 뒤에 박수를 그제서야 쳐야만 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오페라의 일반적인 청중들에게는 상당히 약간 좀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만큼 음악의 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참 멋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아이다는 정말 흔하게 이제 많이 하는 곡이지만 이 듣고 나니까 꼭 다시 한번 이걸 알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렇죠. 이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작품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오페라 정주행 앞부분에서는 네. 굉장히 우리가 이름만 얘기해도 잘 아는 유명한 작품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작품들이 항상 좀 음악을 들은 경력이 좀 많이 되시는 분들은 이거 초보 오페라 초보자들이나 듣는 오페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역시나 오래 사랑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오페라의 대표 작품으로 이렇게 꼽히는 이런 작품들은 오래 사랑받는 작품에는 진짜 뭔가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 흔해서 좀 귀하게 여기지 않을 따름이지 진짜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작품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꼭 전곡 감상을 권해드립니다. 네. 네, 오늘 아이다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오페라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